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가 전술적으로 맡은 역할을 보면서 투엘 감독에게 상당한 기대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투엘 감독은 이번에도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공격을 할 때 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양쪽 풀백이 크게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최후방엔 아예 센터백 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상대인 아우크스부르크가 4-4-2대0을 취했기 때문에 센터백이 이렇게 둘만 있으면 상대 투톱한테 하나씩 붙잡히는 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두면 최후방에서 볼을 다루기가 너무 위험하겠죠? 그래서 좌측 중미인 키미히가 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센터백 라인에 합류하도록 만들었어요. 덕분에 바이에른은 최후방에서 플러스 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투엘 감독은 단순하게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노렸습니다. 이렇게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키미히가 최초엔 거의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파메카노한테 볼을 넘기는데요. 이러면 바이에른 기준으로 우측에서 볼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투톱도 수비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필연적으로 좌측 센터백인 김민재한테는 상당히 많은 공간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파메카노가 무리하지 않고 키미히를 통해 김민재한테 볼을 넘기면서 이 프리맨이 된 김민재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를 꾀한다. 이게 투엘 감독이 노렸던 핵심적인 전개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투엘 감독이 김민재한테 끊겨도 좋으니까 너는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라.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사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거 하라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역할을 굳이 김민재한테 맡긴 이유는 그만큼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전진 패스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경기 장면을 보면 투엘 감독이 그런 전술적 컨셉이 잘 보이는데요. 지금은 김민재가 키미히한테 볼을 넘긴 상황이에요. 당장은 키미히가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에 있죠. 하지만 그 앞을 상대 투톱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전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키미히는 다시 김민재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우파메카노한테 볼을 넘겼는데 그와 동시에 본인은 아래로 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키미히가 센터백들 사이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패스가 우파메카노한테 갔었기 때문에 즉 지금 볼이 바이에른 기준 우측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 투톱이 이 지역으로 몰려서 각각 우파메카노와 키미히의 앞을 잡고 있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있는 김민재의 앞에는 상당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키미히가 이걸 보고서 바로 김민재한테 넘겨줬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채로 볼을 받은 만큼 김민재는 앞으로 직접 전진할 여유가 있었어요. 동시에 앞에선 중앙에 좁힌 윙어인 코망이 내려와줬는데 사실 지금 코망한테 넘기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망한테 볼을 넘기게 되더라도 상대의 우측 윙어와 우측 중미가 바로 2대1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코망이 이 둘을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 넓게 벌린 알폰소한테는 상대의 풀백 하나만이 붙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대1 상황이라면 알폰소가 개인 능력으로 이겨내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바로 알폰소한테 볼을 투입했는데요. 여기까진 투엘 감독이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약간 그렇지가 않게 됐어요. 먼저 이 장면에서도 알폰소가 이 패스를 받질 못했는데 볼이 막 투입되고 있는 지금의 장면을 보시면 알폰소의 몸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이거는 알폰소가 김민재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김민재는 알폰소가 앞으로 침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앞쪽을 향해서 찔러 넣었기 때문에 알폰소가 자체적으로 역동작이 걸리면서 이걸 받질 못했습니다. 김민재와 알폰소 사이에 사인이 맞질 않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허무하게 공격 기회를 날리게 되니까 알폰소가 바로 미안하다는 제스처까지 취할 정도였어요. 사실 축구에서 이렇게 서로 합이 약간 맞지 않아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점은 꽤나 우려스러울 법했습니다. 특히 투엘 감독이 왼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가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인지 이 지역에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 유독 많이 보였어요. 전반전엔 이 문제가 꽤나 심각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후반전까지 이 컨셉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결국 이걸로 득점까지 뽑아내는데요. 지금도 아까 소개드렸던 것과 거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김민재가 중앙에 있는 키미히한테 볼을 넘겼는데 키미히가 투톱 중 하나 때문에 이 이상 앞으로 전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걸 우측에 있는 우파메카노한테 넘겼어요. 이번엔 키미히가 센터백 라인까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바이에른 기준 우측으로 볼을 돌림으로써 우파메카노가 상대 좌측 톱을 끌어들이고 키미히가 우측 톱을 중앙에서 잡아준다. 이것 자체는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김민재한테 넓은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파메카노가 다시 김민재한테 넘겼는데요. 여기에서 김민재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서 전방에 있는 알폰소에게 전진 패스를 넣었습니다. 보시면 알폰소와 코망이 각각 상대와 1대1 구도인 상황이죠. 그러면 선수 퀄리티가 더 높은 바이에른이 충분히 뚫어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2대1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1대1 대결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측면을 허문 알폰소가 중앙에서 침투하던 케인한테 마지막 패스를 보내면서 득점까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개 과정에서 김민재의 지분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푸엘 감독이 구상한 전개 컨셉 자체는 굉장히 잘 드러난 득점 장면이었어요. 비록 전반전의 호흡 문제는 아쉽게 느껴졌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